Acupuncture is a representative form of treatment in Korean medicine. Needles are inserted into the acupuncture points of the body to stimulate and treat the pain. Wonli acupuncture treatment is a non-surgical and effective method of treating ruptured disc disorders, something which many people in the modern society suffer from. Dr. Kon-mok Lee is lauded by international medical circles. He has come up with the Wonli acupuncture treatment to revive the forgotten ancient treatments of Korean medicine. We will learn more about the Wonli acupuncture and Dr. Kon-mok Lee on Heart to Heart. 원리친도로 세계적 학술지 2캠에 주목을 받은 분입니다. 바로 한의사 이건목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원리침을 개발하고 도침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한의사 이건목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을 내시기 어려울 정도로 원장님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주로 어떤 질환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요즘 그렇죠. 이제 척추 관절은 이전에는 네. 주로 수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척추 관절을 수술하고 나면 그 수명이 한계가 있게 돼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는 비수술요법을 원하는 분들.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이죠.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든가, 네네. 젊은 분들은 그렇고, 또 나이가 드신 분은 이 디스크들이 터져가지고 나중에 변성이 돼서 나이가 먹으면 협착증이라는 병으로 오게 되거든요. 네네. 협착증이 오면 다리가 땡기고 허리가 아프고 목에 문제가 있으면 팔이 저리고 목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수술을 요구 받았는데 수술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비수술요법을 사용하는데 그런 걸 원하는 환자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죠. 좀 겁이 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지금 뭐 디스크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가 아무래도 척추 관절 질환 중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봐도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디스크가 발생하는 주 요인이 뭔가요? 이런 거죠. 이제 네.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뼈도 아니고 네. 이런 연조직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디스크인데요. 네. 이제 디스크 자체는 연골이에요, 연골. 그래서 뼈하고 뼈 사이 완충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뼈가 그냥 부딪히면 서로 충격을 받아서 관절염이 오게 되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완충 작용을 해주는데 그 속에 이게 물주머니 같이 있어요. 물이 있고 그 바깥을 싸고 있는 섬유로 단단하게. 네. 야구공 보신 적 있으세요? 야구공이요? 그렇죠. 네. 야구공은 안에다가 땡글땡글한 고무 풍선이 있고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많은 섬유질로 이렇게 실밥으로 묶어놔서 탄력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탄력을 갖고 있는 섬유질이 시간이 다거나 자세가 안 좋거나 이런 과정을 가지면서 한 부분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찢어지면 그 사이에 있는 이 액체 부분이 그 찢어진 부분을 타고 터져 나오는 것, 네. 밀려 나오는 것, 이걸 갖다가 이 밀려 나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밀려 나와서 네.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을 건들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혹시 뭐 특히나 이제 현대인들에게 생기는 네. 디스크 같은 경우 생활 습관과도 좀 관련이 있나요? 많죠. 네. 특히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러죠. 요즘 네. 컴퓨터나 핸드폰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고개를 숙이다 보면 고개를 숙이는 자체가 한 60도 정도에서 고개를 숙이고 책을 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하면 한 27kg 정도 되는 무게가 네. 목뼈에 부하가 걸려요. 그렇게 되면 목뼈가 이 퇴행화가 빨리 오게 되는 거죠. 네, 문제네요. 27kg라고 하셨는데 네. 상상만 해도 이렇게 뭐 엎드린 자세로 네. 내지는 앉아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27kg 예, 나가는 뭔가 물건을 올려놓고 있다고 이행해서 생각을 하면 4살에서 한 엄청난데요.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목에다 네. 안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There is an increase of herniated cervical and lumbar disc patients due to lifestyle habits and the constant usage of smartphones. Patients feel pressured about undergoing surgery because of the after effects, bleeding, and scars. Dr. Konmok Lee discovered a new treatment called the Wonli acupuncture. It is a non-surgical treatment with a short procedural time. His story delivers hope to the countless number of herniated cervical and lumbar disc patients. We will now learn more about Wonli acupuncture from Dr. Konmok Lee. 최근에 이렇게 디스크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선호하는 게 네. 추세인데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원리침도도 비수술적 치료법인데 일단 원리침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먼저 침도요법에 대한 설명을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 도침이라고도 하고 네. 나이프 어쿠펑처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 일반 침은 앞에가 뾰족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자극적인, 그래서 경혈이나 신경이 예민한 곳을 자극해서 우리 몸을 고치는 것이 고전적인 기존 치료법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1974년에 중국의 주한장이라는 의사가 이 좀 응용을 한 거예요. 침 앞에다가 이렇게 나사를 같이 이렇게 뾰족하게 드라이버처럼 앞에 0.7mm 칼을 달아서 네네. 우리가 이게 절개를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까지 침 형태로 집어넣어서 필요한 부분만 절개를 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게 돼서 네.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됐죠. 이제 그게 도침이라는 그런 파트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우리 목 디스크가 오면은 목 네. 디스크는 되게 이래요. 전 세계 통계를 보면은 한 30대부터 목 디스크가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디스크 자체가 파괴가 일어나면 뼈들이 이렇게 주저앉게 되겠죠. 네. 그만큼 간격이 좁아지면은 뼈들이 좁아지면서 나오는 신경을 누르게 돼요. 네네. 그러면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서 목 네. 디스크에 퇴행하던 디스크를 빼내고 거기 인조 디스크를 집어넣어서 네. 거기 앞으로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묶어주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너무 좀 부담스럽잖아요. 환자나 네. 의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하지 않고 간단히 엎드려서 그 부분을 마취를 해요. 마취를 하고 환자의 안정을 해서 한 5분 정도만 살짝 재워주는 거죠. 네네. 재워준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게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서 이 뼈하고 뼈 사이를 절개를 해버려요. 이 관절낭이 있는데 그 관절낭을 절개를 해주면 네. 이 관절이 이렇게 툭 빠져요.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격이 넓어지죠. 넓어지겠죠. 네. 예, 넓어지는 방법을 해서 네. 치료를 했더니 손저림 증상이나 디스크 증상이 굉장히 빨리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모든 건 되진 않지만 네. 뭐 수술해야 할 경우가 한 1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중 7, 8명까지는 수술 않고 해결해 버리는 방법이 되게 된 거예요.
침도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언제부터 이 침도 연구를 시작을 하셨는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20대 때 허리 디스크하고 목 디스크를 걸렸어요. 네. 네,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다리가 저리고 목이 저리고 손이 저리고 이런 네. 증상인데 87년 8년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 수술요법은 네. 수술이 굉장히 개방형 수술이 굉장히 컸어요. 한 20cm 막 15cm 정도의 허리 수술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절개를 하고 들어갔어요. 길이를. 네. 그리고 한 1년간씩은 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술한 게 전 절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다른 뭐 진통제를 먹더니 속이 쓰라리고 네. 또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네. 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프면 명이라고, 네. 자기가 아프면은 명의가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무슨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제 병에 대해서 제가 아프니까 관심이 많고 또 제 병을 잘 못 고치니까 우리 환자들도 내 치료를 받으면 잘 못 고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더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네. 도침 치료는 이제 기존 치료 방법이 아닌데 이 도침을 하는 의사를 만났어요. 네. 88년 그 올림픽을 했잖아요. 한국에서요. 네. 코리아 서울 코리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넘어와요. 넘어와서 그런 기술을 갖고 오는 거예요. 와서 우리 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류가 시작이 되면서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제가 이제 진취적으로 중국에 가서 한 28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이제 공부를 하게 해보는 거죠. 네, 그런 관리를 갔다가 2007, 8년도에는 원리침이라는 걸 개발해서 네. 적극적으로 한 10몇 년간을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시술을 해본 그런 연구를 하게 됐죠. 지금은 물론 괜찮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걸로 나왔어요, 실제로. 네. 너무 신기하게 치료를 받았더니 손저린 게 그 자리에서 없어지더라고요. 정말이요? 예, 바로요? 빨라요. 바로 와요. 와우. 그래서 만성일수록 더 효과적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침도를 발전시킨 그렇죠. 것이 이제 어. 원리 침도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도침은 또 문제가 있어요. 네네. 도침 자체는 앞에 칼이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척추 안까지 들어가거나 네. 신경혈관이 있는 부분에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출혈을 일으키거나 신경을 손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런 점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보면은 20대부터 저 뭐 보면 허리 디스크가 걸리는 환자들 많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디스크를 수술하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신경을 누르게 되죠.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서 누르게 되면 이 디스크를 들어가서 뼈를 자르고 이걸 끄집어내는 방법을 썼는데 그걸 끄집어내면 이 뼈가 이렇게 주저앉게 돼 버려요. 네. 주저앉으면 퇴행가가 빨리 오게 되고 나중에 협착증이 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디스크가 나왔을 때 이런 기존 도침으로 들어가면 터져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원리침을 이용해서 오. 이게 들어가 살짝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는 방법이나 이 주변의 인대들을 근육들을 이게 미는 방법, 미는 방법으로 뜯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이용했더니 굉장히 통증이 빨리 가라앉고 견딜 만한 통증이 되는 거예요. 디스크는 제가 스스로 알아서 낫거든요. 네. 낫게 됩니다. 대부분 따서 낫는데 그 과정을 겪을 때 통증 때문에 수술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통증을 한 50%에서 60% 이렇게 줄여들여 버리면 디스크가 낫는 과정이 굉장히 편안하게 낫게 네.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치료법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른 비수술적 치료법과 또 원리침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멀어져. 이제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일반 침을 받기도 하고 먹는 네네. 진통제를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주사요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의 치료를 해서 뭐 레이저 방법도 있고 네. 예, 디스크를 줄여드리는 그런 고주파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치료 방법들은 결국적으로 디스크의 크기를 줄이긴 하는데 네. 혈액순환을 만드는 데는 좀 이롭지가 못해요. 아. 그래서 결국 공간을 만들어 놓고 디스크를 직접 밀어 넣을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만은 이 원리침이 갖고 있는 특이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침도 시술이란 것이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무척 예민한 시술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스트레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네.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 12년 전에는 네.
이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아.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네. 심장이 뛰어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2층이 제 병원이 대학병원에 제가 이제 20 몇 년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병원에 네. 있는데 발에서 이렇게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네. 어떤 때는 또 안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상한 내가 진동을 느끼지? 그래서 네. 우리 간호사 선생님보다 창가에 좀 서 있어 보라 그랬어요. 네. 병원이 도로 바로 옆이거든요. 그랬더니 차 지나가냐 혹시? 네. 그랬죠. 그래서 지나간대요. 차가 안 지나가지 그때 안 지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이 얼마나 그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그 진동을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진동을 느낄 정도로 예민해지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예민한 상태로 계시다는 예, 그랬죠.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안 느껴져요. 지금은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초창기 때는 이게 항상 긴장된 그쵸. 것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네.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고민을 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날카로운 것보다 뭔가 다른 걸 만들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부피 밀도라는 걸 하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네. 부피 밀도. 근데 첫째 아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피 밀도가 뭐냐고. 그래서 그걸 좀 이게 책상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큰 밀도는 적은 밀도를 못 자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긋으면 손이 어떻게 돼서 상처가 나버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네. 쭉 긋으면. 근데 이렇게 밀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전혀 나지 문제가 않죠. 없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아이디어를 얻어서 3년 동안 앉아서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딱 떠오른 밀도가 큰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앞에를 둥글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리침도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을 했죠. 네. 그걸 조그맣게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 보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게 뚫어도 혈관 신경이 전혀 손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구를 만들게 된 기회가 됐습니다. 아드님의 이제 학교 숙제를 도와주시다가 또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원장님의 침도요법은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 시작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치료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학술지에 잠깐 아까 언급을 하긴 했지만 예. 어떤 학술지인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이제 SCI급이라 그래서 학술지 중에도 이제 네. 인용 횟수가 많을수록 그 좋은 논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임팩트라 그러는데 임팩트가 이캠이 한 3점대 정도 돼요. 3 정도 되면 좋은 논문입니다. 네. 상당히 좋은 논문인데 보안 대체 의학이라는 네. 그래서 그 뭐 우리 이 수술하지 않는 의사들한테 가장 많이 이런 기고하는 그런 게재되는 논문이죠. 그래서 게재돼서 임상 논문 게재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네. 임상 논문에 대해서는 어려운데 게재가 됐고 그런 계기가 됐었죠. 네. 사실 정말 힘들게 개발하신 치료법을 나 혼자만 알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사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 계시는데 네.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의사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네. 공증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고 네. 기계에 대한 특허는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네네. 유일하게 기술적 특허를 못 갖는 것이 의술이에요. 아. 전 세계적으로 네. 어디나 동병하게. 그래서 뭐 자동차의 기술은 누구나 국제 특허가 자기를 가질 수가 있지만 네. 의술은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 자체가 특허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건 공유해야 되는 이게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많이 후학들도 기르고 어차피 제가 뭐
전 세계 환자 다 보고 죽을 수도 없는 거고 국내 환자도 다 못 봅니다 어차피. 네, 그러니까 많이 제가 보는 의사들이 이제 제가 하는 걸 보고 네. 가서 자기 병원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저도 좀 가르쳐주고 네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공부도 돼요. 제가 네.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되고 그래서 학술 집단위를 만들어서 네네. 같이 공부하는 것을 의사들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음. 예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좀 쉽게 따라할 만한, 좀 쉽게 기억을 하고 집에서든 어디서든 좀 쉽게 좀 따라할 만한 예방법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이 이런 자리에서. 거죠. 이게 이제 다리 꼬지 말라. 뭐 네. 이렇게 얘기를 제 먼저 자세를 해줘요. 좀 다리 바꿔야 꼬지. 될까요? 그래 네. 다리 꼬면 척추가 휘어져요. 네네. 언밸런스가 일어나면은 결국적으로 디스크는 한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니까 그쪽이 약해지죠. 네네. 그리고 책상에 오래 앉는데 막 네. 두세 시간째 앉지 마라. 네. 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서 척추 관절을 풀어줘라. 왜냐하면 척추 관절도 이게 계속 압박을 받으면 관절염이 오고 네. 관절염이 오다 보면 디스크들도 빨리 퇴행하고 그래요. 이게 이렇으면은요 디스크가 눌렸다가 이게 다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자기 자리로. 네. 핸드폰을 보더라도 계속 숙이지 말고 20분, 30분마다 일어서서 이렇게 고개를 반드시 펴고 네.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네네. 네, 고개를 반드시 펴서 이렇습니다. 거북목하고 거북목 아닌 거의 차이는 네. 이 귀가요. 네. 어깨선하고 일치가 되면 옆으로 봤을 때 일치가 이렇게 되면 네. 거북목이 아니다. 그 앞으로 넘어가면 터틀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북목이다 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펴주는 등도 허리를 펴주는 연습. 걸을 때도 이렇게 좀 모델은 아이들을 모델처럼 이렇게 걷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는 게 아주 좋고 네. 힘을 줘보라는 거죠.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저도 약간 지금 구부정 예. 이러는 습관이 있어서 예. 처음에는 이제 허리를 좀 펴고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 있다가도 저도 모르게 점점 예. 제가 편한 자세로 좀 되죠. 예, 근데 자세가 이것을 굽더라고요. 해보면 네. 이 연습을 하면 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네. 군대를 가서 갔다 오면 이렇게 반듯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1년 지나면 또 구부러지니까 반듯하게 해놓으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목은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면요, 구부리게 되면 앞에 이렇게 그 자율신경계가 눌리게 돼서 그 소화가 안 되고 심장에 무리가 오고 숨 쉬는데 무리가 와요. 그래서 네네. 되도록이면 어깨는 펴고 이렇게 상체를 펴줘서 이 상체 피는 것은 어깨를 이렇게 뒤로 젖히면은 상체는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네, 이 자세를 유지를 해주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는 거. 이게 매우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스트레칭을 해준다고 네. 생각을 하고 척추를 펴준다. 네. 그렇죠? 네. 어, 스트레칭 한다면 또 이렇게 자주 하면 또 귀찮으니까 네. 좀 이렇게 어깨를 뒤로 빼준다. 빼준다. 이런다. 허리에다 힘을 주고 서 있는다. 네. 앉아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운동법도 많이 가르쳐 좀 못하더라고요. 거의 안 해요. 내가 보니까 환자들이 네. 많이 아팠을 때는 막 뭘 가르쳐 주세요 막 이러는데 네. 안 아프면 거의 안 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뭐 TV 볼 때 해라. 저는 가장 네. 편안하게 그 자세를 한번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평상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예방하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죠. 원장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네. 허리 피고 목도 피고 네. 어깨도 쫙 피고 예. 하는 연습을 예. 기억을 하고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의사로서 앞으로 꼭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신지. 저는 이제 뭐 대학 교수도 20몇 년 해봤고 네. 병원장도 해봤고 대학 병원장도 10몇 년 해봤고 나와서 기업도 해봤고 그랬더니
별로 하고 싶은 건 없는데요. 네. 근데 별로 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해보고 싶어요.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젊은 의사들한테 좀 많이 펼쳐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손으로 그 혜택을 보고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확한 표현이죠. 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즐거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의학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